예, 이번 순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알려드릴게요. 9089번 사용하신 애청자께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 파이팅입니다. 여주의 힘을 보여주세요. 지금 힘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계신데 힘께나 쓰실 것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갸냘픈 몸매입니다. 자, 오늘 공감 인터뷰 아주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여주시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각 지자체장이신 분들 여기 나오시면 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주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씩 하시던데요. 네. 또 그 기회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2019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강원교통방송 식구들은 어떤 꿈을 갖고 쌩쌩 달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이 됐는데요. 우리를 이어온 이 100주년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뭔가 말로 또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실천이라 보는데요. 그 위대한 3.1운동의 역사가 100주년, 그 2019년도 강원교통방송 여러분들과 만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목이 좀 목소리가 허스키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제가 허스키하기도 하고요. 예. 요즘에 좀 피곤하면. 아유,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오늘 큰일 났네. 지금 뭐 문자가 너무 많이, 이제 문자 폭풍이에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와서 문자 소개를 다 못 해드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6993번 사용하신 애청자께서요. 네. 뇌생남 이항진 시장님 멋져요. 이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뇌생남 맞습니까? 뇌가 섹시한 분을 뇌생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요새 그 사건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건이라는 게 별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투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은 직접 이 스튜디오 밖에서 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뭔가 느낌이 다르신 시장님을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여주 시민들을 대표하셔서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네. 올해 펼치고 싶은 2019년도에 여주 시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 주요 사업들 신경 써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우선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뭐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내놓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치매 안심 도시 여주예요. 제가 그 어르신들이 여기 여주도 초고령화 사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들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행복한 어르신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이제 농민들의 삶도 참 빡빡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잘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농민 기본 소득제가 첫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환경 쪽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시겠다 말씀하셨고 학교 복합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네. 학교 복합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설들을 보면 학교하고 우리 주민 시설들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버지하고 뭐 딸하고 네.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 그 다음에 엄마가 딸을 학교에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딸이 이제 또 엄마가 늦게 또 직장에서 끝나시게 되면 딸아이는 학교 옆 체육관에서 네. 또 체육 활동을 하고 저녁 때 나오면 학교 옆에 있던 집에서 네. 또 아들 딸하고 산책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조그만 소도시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지역 주민도 함께 나눠 쓰는 것이 학교 복합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특히 치매 안심 도시를 여주시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치매는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고 네. 집에 치매 환자 한 분 계시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장님이 큰 소리로 치매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나름대로 계획은 어떻게 이게 추진되죠?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창하셨는데요. 예. 제가 시골 어르신들을 살펴봤더니 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나 두 분이 사시고 그 가구가 네. 1인 가구 한 70%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혼자 식사도 못하고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큰 치매 위험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마을 단위로서 서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면 단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여주시 단위로 모시면서 사실은 치매로부터 걱정이 없는 여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중심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어느 곳의 시장님이다 또는 군수님이라 그러면 예전부터 뭐 이렇게 그 공무원으로 행정 네. 쪽에 일을 하시다가 네. 또 이래서 이제 뭐 군수님이 되시거나 시장님이 되시는 분 많은데 네. 우리 이항진 시장님은 4대강 이게 우리를 죽인다, 우리 목줄을 조인다 이런 반대하시다가 네. 시민활동, 환경운동 하시다가 시장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곳 다른 지자차장 분들도 여기 다녀가시거든요. 네. 근데 치매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네. 시장님 벌써 이 마인드가 다르신 건지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그 시민활동 하다가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시니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장단점은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 모든 것은 삶과 관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방 환경에 대한 문제도 삶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막상 정치 현실에서 구체적 어른들의 삶을 보니 가장 심각한 게 먹고 사는 문제.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잘 보내드릴 거냐 문제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뭐 시민운동이나 정치나 공이 똑같은 것은 네. 결국 사람의 문제다. 결국 제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심, 행복한 삶. 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환경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4대강 사업 한참 한다 그럴 때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반대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주시장님이 되시고 네. 여주에 그 4대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3개 보가 있죠, 지금. 네네. 여주에. 네네. 그 보는 정부에서 지금 뭐 철거 얘기도 나오고 네. 수문 개방 얘기도 나오고 네. 환경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네. 과연 이게 철거만의 능사냐 아니면 수문 개방이라도 해놓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네. 또 정작 또 여주시에 있는 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예. 그 뜻과 같이 가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4대강 사업 자체가 국민의 뜻에 반하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네. 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또 일방적으로 또 보를 개방하거나 또 이거를 무너뜨리거나 하면 또 그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네. 차츰 보도 개방하고 또 자연 복원도 하고 그러면서 원만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4대강 이 얘기가 불거지기 전부터 네.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환경운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4대강이 계기가 됐던 겁니까? 원래 이제 환경 운동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게 만난 것이 4대강 사업이었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전에는 식당도 하셨다면서 식당도 보통 크게 하시냐 이러던데요. 좀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거의 뭐 블랙리스트나 다름없이 네. 4대강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식당 영업도 거의 하기가 어렵게 돼갖고 상당히 처지가 힘들게 됐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에 그냥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시장님 미화하고자 이런 얘기가
떠도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네. 그건 사실이고요. 예. 그때는 제가 어려웠다면 그때 저를 어렵게 만든 분들이 지금 조용히 안에 들어가셔서 반성하고 계시니까 예. 뭐 그걸로 세상사 또 복골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5617번 사용하시는 여주 시민께서 네. 저는 여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한 끼 식사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나요? 저도 먹고 싶어요. 메뉴가 좋은 거로 소문났나 보죠. 벌써 드시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면 이제 65세 이상, 65세 이상. 어른들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지금 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한 끼 식사 걱정 없는 여주를 만들겠다. 네. 이게 제 꿈입니다. 예, 5617님 65살, 만 65살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3885번 애청자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하는 시장님 아름답습니다.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워낙 많은 분이 이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일일이 소개를 다 못 해드렸어요. 문자 보냈는데 왜 내 건 소개 안 해주시지? 그러는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교통정보 듣고 계속 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김수경 캐스터. 네, 이 시각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았는데요. 안개와 미세먼지로 종일 공기가 탁했습니다. 현재 충북과 경기 지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강원 지역도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110, 초미세먼지 농도 81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모레 아침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물러갔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겨울입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루 일교차가 그만큼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동해안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영서와 영동 모두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시 건조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고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원주 5.5도, 춘천 8도, 강릉은 9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포남교에서 동해상사 구간, 또 임당사거리에서 옥천 오거리 가는 길, 또 금성로가 지나는 중앙시장 일대로 정체라는 이춘하 통신원의 현장 제보입니다. 이천 향교에서 터미널 쪽으로도 밀리고요. 원주 서운대로 늘품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춘천은 서부대성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도화골 사거리 구간 지체입니다. TVN 긴급정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포나들목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다는 성길 통신원 제보인데요. 구간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N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 아니고 너 반칙이야. 선 넘으면 아웃이라고. 선을 넘어선 안 되는 일, 도로 위에서도 있지요. 생명을 지키는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멋진 삶을 살자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이거 하나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인생이 없어질 겁니다. 이거 하나면 쉽게 살이 빠질 것 같다고요? 그래요, 영원히 쏙 빠지겠죠. 의지가 강해서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인간관계가 싹 끊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 앞에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남자 김동현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합니다. 네, TVN 강원 매거진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항진 여주시장님이 출연하셨어요. 오늘 공감 인터뷰로
여주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님에 대한 궁금증 함께 얘기 나누는 중입니다. 시장님 네. 여기 저 원주 분이신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이분은 여주시장님 반갑습니다. 1135번 사용하시는 분인데 네. 요즘 전국이 미세먼지로 힘든데요. 원주도 예외는 아니고요. 원주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여주는 어떤가요? 원주나 여주나 지금 사실 붙어 있는데 네. 또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이시니까 이 미세먼지 쪽에는 질문을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주가 안타깝게도 네. 원주와 비슷하게 예. 좀 미세 농도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주와 비슷하게 원주도 지역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중국이나 서해안 쪽에 있는 대규모 석탄화력 예. 먼지들이 일로 몰려오는 걸로 이해되고 있고요. 예. 그 사실 이쪽이 좀 굉장히 평온한 동네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지들도 여기 평온하게 머물러 계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주 원주 분들이 네. 고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를 그분들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제 발생하는데 네. 문제는 이 대기가 네. 확 바람이 불거나 이게 확산되지 않고 꾹 눌러져 있을 때 그동안 발생했던 미세먼지들이 갑자기 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 자 이제 차 운행 자제합시다 뭐 이래 봤자 네. 별 효과가 없다. 평소에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을 또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여주는 그렇게 산업이 크지 않아서 예. 발생하는 양이 워낙 적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산림을 잘 가꾸거나 네. 또 집안 내에서 미세먼지를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인간이 물에 버리면 수질 오염이 되는 거고요. 땅에 버리면 토양 오염이 되는 건데 하늘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구체적인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 9222번 사용하시는 애청자께서 네. 소상공인을 살려줘야 하는데 2010년도에 네. 상권 살리기 사업에서 경계석을 낮춰서 네.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아마 이제 차가 인도로 올라갈 수 있거나 경계석이 네. 있던 걸 낮춰서 주차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 차 뒷부분이 인도에 걸친다 해서 경계석을 2018년 9월에 다시 높여가지고 네. 주차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식당이 망해가고 있어요. 사장님 경계석 좀 낮춰주세요. 아니, 구체적인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네. 구체적인 현장이니 예. 그 922번님 네. 죄송하지만 여주시청으로 한 번만 더 전화를 주시면 예. 제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보고요. 그런 불편하신 점 있다는 거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해결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여기 저 전화번호도 확인이 되니까요. 오신 수행하고 오신 분들이 전화번호 확인해 갖고 가셔서 네. 그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예, 이분이 또 한번 시청으로 전화하시지 않도록. 네네. 예, 9222님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장님 4년 뒤에 행복 여주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8363님도 계시고요. 5482님은 시장님 기억에 남는 좋은 시장으로 남아주시면 안 될까요? 꼭이요. 이런 내용도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7446번 애청자께서는 멀리 떨어져 살아서 항상 부모님 걱정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여주에 사시나 봐요. 네.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부족한 자식으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 모시고 사실은 좀 두서없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 있는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까? 네, 저희는 이제 사업 확정은 했고요. 예. 이제는 사업을 확정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죠. 이제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농민이면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네.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저희
농민들의 삶을 보니까 예. 우리 그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매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10년 동안 살펴봤더니 배 이상 어쨌든 올라갔어요. 실질 소득이. 네네. 근데 농민 소득은 쌀로 기준으로 해봤더니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예. 그렇다면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은 소득을 늘리려면 땅을 2배 늘리거나 소출이 2배 나는 쌀을 심거나 네. 아니면 쌀값이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럼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모든 농민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만 원씩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얼마씩이요? 60만 원씩. 네. 예. 농민들께 연 60만 네. 원씩을 지급해 드리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농민들에게 큰 금액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여주시에서 또 이런 걸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상징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 여주에서 나는 농민 얘기를 하니까 네, 여주에서 나는 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대왕님표 쌀인가요? 네. 대왕님표 쌀.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저희 가천골에 계신 분들 다 잘 압니다. 이천은 임금님표 쌀이고요. 네. 여주는 대왕님표 쌀이에요. 네. 세종대왕님이 계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7118번 애청자께서 여주에는 여주의 명소로 떠날 수 있는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가 있던데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홍보가 더 돼서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문자도 왔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관광 순환버스가 있어서 예. 대표적인 금방 말씀하신 세종대왕 능이나 신륵산이나 이런 곳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에 오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대중교통으로 여주 관광지를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는 네. 본인의 깨알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막 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하고 좀 계속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랴, 네. 얘기 나누랴. 시장님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면 자랑 좀 하세요. 저는 여주시 자랑도 괜찮고요. 여주시 자랑은 하겠습니다. 여주시 자랑 제가 하면 예. 여주시가 이 남한강에 네. 백리길의 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이 남한강이 발원되는 검룡서부터 네. 남한강이 이제 북한강하고 만나서 한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쪽 만이산, 서해 만이산에서 서해 바다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604km밖에 안 되겠는데요. 예. 제가 직접 보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직접 걸었습니다. 걸으셨어요? 604km. 예. 단숨에 쫙 예. 2년 동안 걸쳐서. 걸었다는 지금 깨알 자랑 하시는 거죠, 지금? 나는 걸었다. 그거보다는 604km를 걸어보니 예. 백미 중에 백미는 여주 남한강이 최고더라. 그러셨군요. 네, 이거를 안 보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결국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대로 이 조국 강토를 보고 살았겠느냐 이런 걸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백리. 와. 백리의 남한강의 백미는 여주 남한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4km는 건 한강을 따라 여주에서부터 쫙 걸은 거죠. 저 서해 바다까지 걸으셨다는 거죠. 네. 604km는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걷는 건데 한 604km 저 걸으면요. 네. 신발은 몇 킬로 정도가 떨어집니까? 도대체? 요즘엔 신발이 좋아서요. 좋아서요? 예, 계속 괜찮고요. 괜찮았어요? 네. 예. 근데 그 기간을 내기가 어렵죠.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2년 동안 야. 첫 해는 15일, 예. 그 다음에는 10일 동안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주로 걷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꼭 수행이 아니라 네. 시장님처럼 이제 주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 네. 걸으면은 근심 걱정 사라지고 네. 정말 걷는다는 게 이래서 정말 정신 건강에도 좋구나 그런 얘기도 저 들었거든요. 네네. 진짜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들 얘기하는데 자연을 얘기할 때 예. 어머니 품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씨름이 이게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엄마가 부르잖아요. 예. 그 엄마가 가면 엄마가 뭐 해줄까? 젖 줄까? 젖 주고 밥 줄까? 밥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 품 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예.
시장님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런가요? 이거 어떡하죠?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네. 아니 왜 나한테 몇 킬로를 걸었니, 신발이 왜 떨어졌냐, 이런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거 묻는 바람에 나 하고 싶은 말 못했다. 네.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딱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가시기 전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여주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도 좋으시고요. 네.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러다가 그냥 무슨 저 꽁지 빠진 닭처럼 딱 우리가 얘기가 끝나버리면 저도 아쉬워서 말이죠. 네네. 아, 오늘 제가 강원교통방송에 와서 여주 시민은 물론 강원교통방송 식구들하고 이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서 어딘가는 가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그 만나는 그 모든 인연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강원교통방송 식구들은 날로 그 행복이 북돋아 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모든 기운을 여주 시민 모두가 응원하겠다. 여주 시민 화이팅! 강원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 네.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더 피곤하신 거 아니세요? 그 높은 원성을 어떻게 이렇게 해소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확 사라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수행하신 저 밖에 계신 직원분들께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여러분 공감 인터뷰 이항진 여주시장님과 정말로 편안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